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예고한 대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암 대사 치료, 그리고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구입한 뒤에 보면 이제 2부에 암 프로토콜, 대사 치료 프로토콜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같이 한번 하면서 정리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 해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릴 그런 시간으로 이제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아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동안 했던 거 정리하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챕터 거기 보면 21 오늘 이제 하고 나서 가가지고 거기 이제 21장 그 한글판 된 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암의 신호 차단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보여주는 거는 뭔지 아시죠? 네. 조 디펜스라는 분이 작년에 이제 이런 펜벤다졸 요걸로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 뭐 말 그대로 이제 구충제 이런 치료가 있구나 이제 하는 계기가 사실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있던 게 여기 펜벤다졸 또 알벤다졸 있었고 이제 요즘은 메벤다졸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때 보조제로서는 비타민 E, 커큐민, 뭐 CBD 오일 등이 그때 있었다는 거는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요 COC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COC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그 클리닉의 이름에서 이제 하는 이런 이제 아토바스타틴, 메트포르민, 독시사이클린, 메벤다졸 요 한 4가지 약물로 요거 대사 치료를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이제 바로 이제 이 책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죠. 사실은 암 대사 치료 관련해서 책들이 좀 많아요. 이것저것 많은데 최근에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한 책이 이거라서, 이게 원래 2018년도에 그 원서가 나왔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2018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번역된 게 올해 1월 나온 거고,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제 암 환자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암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수준이 좀 있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나온 것들 정리해서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그래서 구입하라고 관심 있는 분은 했던 거고, 좀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할 거고, 여기 2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메타볼릭 프로토콜이 그래서 뒤에 이제 암 대사 치료 프로토콜, 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맥란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좀 핵심적인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 자기 문샷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영어 공부할 겸 저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달나라 1969년도인가 간 거 아시죠? 그걸 빗대서 나온 말인데 1962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케네디였어요. 그분이 달나라 밖에서 이제 망원경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그 망원경 성능을 이제 계속 높여야 이제 달나라를 잘 볼 수 있잖아요, 달을. 근데 아예 이제 획기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차라리 달에 가자. 그래서 1969년 그때부터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그래서 그 1969년도에 그 달에 갔어요. 그쵸? 아폴로 13호였나? 그래서 그 말에 빗대서 이게 문샷이라는 이제 단어가 쓰이는데, 좀 획기적인 어떤 방법,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단어가 됐고, 요게 이제 제가 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요게 지네틱 체인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유전자, 유전자, 이게 플로우라는 게 이게 좀 약간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 단독으로만 하는 거 대신에, 그런 문제가 있는 단독으로 하는 거 대신에, 답은, 유전자, 그리고 이게 대사, 메타볼릭, 그리고 이게 얼터드 셀 시그널링이 그 비정상 세포 신호까지 투게더 까맣게 해놨네. 다 같이. 이렇게 치료하는 게 답일 거다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Stop your cancer. 암을 굶겨 죽여라. 두 번째가 Stop abnormal cell signaling. 이게 이제 가서 한국판 다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 비정상 세포 신호를 멈추게 해라. 그리고 spreading, 퍼지는 것, 즉 전이를 막아라. 그리고 snuff it out, 아예 그냥 사멸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은 recover, 그리고 회복해라. 회복하는 데에는 여기는 이제 디톡스,
해독, 그리고 이제 면역,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뒤에 2부에 보면 이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어요. 오늘은 맨 처음에 2번, Stop Abnormal Cell Signaling. 요걸 지금 할 거예요. 이게 비정상 세포 신호. 요거 할 건데, 이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암 발생 원인에 대한 대표적 가설 두 가지가 유전자냐, 세포 환경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류의학 치료가 주로 이제 이쪽에서 주로 지금 수술 항암 방사가 돼 있고, 여기 보면 세포 환경, 미토콘드리아, 이게 지금 암 대사 치료, 암을 굶기는 대사 치료, 식이요법, 영양 치료, 일반 항암 약물 치료, 그래서 통합해서 이제 면역 치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어떤 게 꼭 흑백 논리로 옳으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게 사실은 이제 좀 같이 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전자 부분은 한 5에서 10% 정도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 요거 보여주는 거, 이제 미국 암 소사이어티 그런 이제 암협회에서 이제 최근에 암 치료에 대해서 2013년, 17년 이제 한 건데, 여전히 새로운 케이스와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항암제의 그 FDA, 요거 그때,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 항암제를 허가하는 어떤 기준, 생각보다 기준이 높지 않다. 28일 동안 약 50% 그 이상만 크기가 줄어들기만 하면 이게 허가가 나는 그런 이제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줄어들다가,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만약에 근데 한 2달 후에 조금씩 커져. 뭐 그래도 어쨌든 그 약물은 허가된 약물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허가 기준이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암을 완전히 하는 사멸시킨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보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좀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그 의료계 내에서도. 그래서 항암제에 대한 그런 이제 실효성이 사실은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강조했던 게, 우리가 이제 암을 진단받으면 어디 수준? 이제 세포 수준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포.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유전자는 요 핵이란 안에 있어요. DNA. 그쵸? 이게 핵이에요. 자, 여기 핵이 나왔고, 제가 큰 거 3가지만 얘기했어요. 요 밖에 있는 걸 다 세포질이라고 하고, 마지막 둘러싸는 거를 세포막.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중에 세포질에서 중요한 거, 빨간 거, 미토콘드리아. 이게 바로 암 대사, 모든 이 대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대사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에너지. 에너지 대사.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가 영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암 대사, 무슨 뭐 대사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자, 이거는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실험인데, 우리가 이제 정상세포의 이제 그 핵과 세포질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 정상세포는 당연히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정상세포로 되고, 암세포는 세포 분열하면 암세포로 됩니다. 이걸 실험을 했어요.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걸 정상세포에 이식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상세포 미토콘드리아, 이걸 암세포에 이식을 해봤어요. 결과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게 이렇게 발현이 돼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핵이 어쨌거나 핵은 정상이었는데 암세포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니까 얘가 암세포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도 해보니까 암세포니까 얘는 핵은 이제 암세포 그건데, 정상 미토콘드리아를 여기다 이식을 해봤더니 이제는 정상 그런 걸로 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게, 이래서 지금 자꾸 암이 이런 대사질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더 저는 세포질, 핵보다는 저는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영향이 더 크지 않나라고 하는 게 자꾸 이제 주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실험 과정 걸 통해 가지고 저런 것들이 지금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책에 나온 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진행할 거예요. 그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캔서 스타빙 칵테일이라서 칵테일. 칵테일 아시죠? 섞은 거.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맨 처음에 그래서 그 구충제
단독으로 쓴 거, 그것도 사실은 좀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암 대사 치료 관점에서 봤을 때 몇 가지를 조합을 해야 돼요. 칵테일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 처음에 보면 이런 그림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책 읽은 거? 가서 보세요. 이 사진은 이제 그 비유적으로 이제 저분이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아마 저분이 사는 데가 영국 런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약간 이제 유흥가 같은데, 이제 그런 데를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유흥가에 보면 복잡하죠? 부산은 어디가 제일 복잡할까? 서면? 거기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 그 위에 보면은 뭐 사람들도 많고 차들도 막 복잡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그 정도로 이제 복잡한데, 자, 요 밑에 그 지하에는 뭐가 지하철이 다니죠? 이제 그걸 비유해서 한 건데, 요 그 복잡하게 바라본 그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전자 치료에 좀 빗댔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잡해요. 길이. 여기가 막 복잡하고, 사람들도 막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이게 막히면 뭐, 그 차도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거, 이런 방향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대학, 주류의학에서 이제 하는 그 유전자의 타겟, 여기 보면, 유전자 타겟 이런 치료, 치료를 해서, 우리 가끔 기사 보지 않아요? 무슨 유전자 발견돼서 뭐가 개발되었다. 가끔 계속 나와요. 그럼 환자분들이, 암 치료코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하는데, 그래서 그 약 쓰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얘가 암이 뮤테이션. 자꾸 돌연변이 일으키는 거야. 내성 자꾸 생기고.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게 거의 한 2,000개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전자 치료 자체가. 하나 막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서면 거기 가시는데 길 막았어. 어떻게 가? 여러분 거기서 뭐 막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른 길 또 골목길이나 또 통해서 가죠? 안 되면 심지어는 뭐 차도까지 건너가죠? 지금 그걸 빗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했죠. 지하철. 근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몇 개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 지하철 암만 복잡한 데도 뭐 10 몇 호선밖에 안 되고, 서면 같은데, 여기 부산 같은 데 4호선? 다 통과하는데 해봐야 루트가 몇 개 안 돼. 그러면 거기는 루트를 한 4개 정도만 막으면 되는 거야. 4개 정도. 이게 바로 밑에가 이 개념이에요. 스템셀 개념이에요. 스템셀. 이게 지금 줄기세포 개념. 그래서 지금 하는 화학요법은 이 줄기세포, 항암화학요법은 해도 이 줄기세포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그 화학요법에 저항하는 새로운 암세포가 생겨난다. 그래서 방법은 계속해가지고 항암제 쓴다 해도 자꾸 내성 생기고 계속 그런 이제 루트 생기고 해가지고 되는데, 좀 더 그러면 이제 좀 현명하게 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암 줄기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그거는 한 몇 개만 막으면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요걸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쭉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여기서 암 대사 치료에서는 그 타겟이 암 줄기세포, 스템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그 대학병원에서 하는 주류에서 하는 그런 암 항암화학 그 항암제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 그래서 머리카락 빠지죠. 점막 다 망가지죠. 호중구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걔네가 암세포처럼 빨리 자라서 그래. 아셨죠? 고쳐야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다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암 유전자 치료. 그래서 이게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 치료, 수술 항암 방사. 그리고 이제 암 대사 치료와 암 면역 치료 사실 제가 구분하긴 했는데, 이 구분이 약간 모호하긴 해요. 이 대사 치료 안에는 우리가 영양 치료, 또 어떤 거는 면역도 올려주는 치료가 같이 이제 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고주파 온열 치료든지, 뭐 비타민C 치료, 뭐 미슬토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머릿속에서는 암을 완치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없다. 그렇죠. 슬픈 얘기죠. 한 가지 있으면 좋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암 대사 치료 역시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이런 그림 보셨죠? 응? 이런 그림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위주로, 이 그림 같은 거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셀이, 제가 아까 뭐랬어요? 셀이 영어로 저게 세포예요, 세포. 이제 계속 세포 단위로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세포가 cancerous, 암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지금까지 이 과정을 지금 정리를 이분이 한 거예요. 물론 저분의 이름이 아니죠. 지금까지 이제, 연구된 결과를 지금 했을 때, 자, 첫 번째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그냥 한번 쭉 부담 없이 보세요. 암은 첫 번째가 이 비정상 세포 신호가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리고 비정상 셀 메타볼리즘, 암 대사. 제가 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만드는 거. 에너지 왜 만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암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뻗어나가고 전이하고 하잖아요. 근데 나도 살아야 돼.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암도 먹고 살아야 돼. 그게 대사예요, 대사. 그래서 암 비정상 셀 메타볼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그로스 팩터. 이거 중요해요, 이거. 성장인자들. 성장인자. 우리가 그동안에 했었던 성장인자 기억나는 거 있어요? IGF-1 기억나요?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우유 먹지 말라는 거 기억했어요? 우유? 예? IGF-1? 성장인자가 있어요. 커요. 그로스 팩터. 성장인자가 있어야지. 암세포가 자기 혈관도 만들어야 돼. 열심히 진짜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저는 성장인자도 필요하고, 이게 비정상되고, 그 다음에 면역도 비정상. 저거 제가 한번 면역도 먼저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암만 NK 높아도 암 걸리는 경우, 케이스 그런 옆에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NK 낮은 거야 뭐 이해되는데, 암이 그 정도로 교활해요. 면역도 피해가 걔가. 나중에 그거 한번 제가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빨리 분열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아포토시스 요 단어 좀 알고 계세요. 요거 아포토시스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세포 자살. 우리가 정상 세포는 자기가 어느 정도 수명을 다하면 세포 자살을 해요. 죽어버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연의 이치고. 그 세포에 수명이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저걸 안 해. 불멸의 세포. 무섭죠? 암세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놔두면 계속 자라. 이게 안 돼서 그래. 아포토시스라는 저거 유명한 단어예요.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 세포 자살 명령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5가지 단계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건데 오늘은 요거 할 거예요. 요거 하나씩 제가 개념만 잡아 드릴 거예요. 시간이 다 맞춰서 일일이 못하고 요거 자 그림 잘 보여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비정상 세포 신호에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아까 세포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세포막 중요해요. 세포막은 세포를 보호하면서 저 안에 저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용체들이 있어요. 영어로 리셉터라는 거. 이게 지금 그걸 나타낸 거예요. 여기 이런 그 여러 가지 모양들이 수용체가 거기 있어서 어떤 신호가 오는 걸 받고 어떤 병원체가 침범했을 때도 그걸 인지하고 그래서 세포막 여기 셀 멤브레인 리셉터 여기서 그래서 이 세포막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제가 항산화제는 아직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항산화제 대표적인 5가지가 사실 있어요. 항산화제. 여러분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은 세포질에서 활동하는 항산화제고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세포막에서는 비타민 E하고 코큐텐이라는 게 거기서 활동을 해요. 들어는 봤죠. 그리고 중간에 해주는 게 리포산. 이게 우리가 신델라 주사라고 맞는 그 리포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5가지
항산화 네트워크 5가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포막,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 오메가3 얘기도 했었죠. 세포막 구성하는 게 거기 이제 지방인데,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딱딱한 지방, 포화 지방 이런 거 먹으면 별로 안 좋다는 게 그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지금 나올 거, 뒤에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그냥 이름 뭐 알 것도 없고 열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거 이제, 그럼 이런 이제 비정상 세포 신호, 여기 보면 hedgehog signaling이라는 게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에 아마 번역판에 이렇게 네모 칸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그냥 읽어는 보세요. 읽어는 보는데, 거기에 어찌 되어 있냐면, 이게 다 이제 비정상 세포 신호 이름인데,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뒤에 이제 보면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암이 이제 명시되는데 제가 그것만 알려줄 테니까. 다만, 여기 제가 노란 거 해놓은 거는 이걸 어쨌든 좀 막아주는 게 이런 뭐, 노란 거 해놓은 뭐, 메벤다졸이나 뭐, 베르베린, 메트포르민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요거 WNT 그리고 베타, 카테닌이란 거는 쭉 이런 걸 하는 건데 알 거 없어요, 사실. 근데 내가 그래도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 한번 해봐요. 해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스피린, 이때는 디피리다몰 다 들어본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니클로사마이드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구충제 일종이에요, 저것도. 그리고 이게 뭐예요? NSAID라는 게 뭐냐면, 저렇게 나오면 우리가 진통 소염제를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스피린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소염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약국 가가지고 이렇게 뭐 두통약 해가지고 뭐 하고 타이레놀 고육은 안 들어가요. 타이레놀 다른 거예요. 그건 아세토아미노펜. 자, 내가 지금 타이레놀 제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스피린 제거하고 나머지 다. 지금 말한 게보린, 뭐 이부펜, 뭐 이런 것들 다, 이걸 다 이렇게 표현해요. NSAID라고. 이렇게 나오면, 아, 저거 이제 소염제구나. 소염제? 뭐예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 여기 보면, anti-inflammatory. 그거 약자. 비타민 D3는 비타민 D 알고. 그리고 이거 나치란 것도 쭉 읽어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다 알 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보면 나치 드리븐 캔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위암도 나오고 두경부암 나오고 여기 자궁경부암 나오고 여기 브레스트 캔서도 나오네요. 여기 유방암도 나오고 콜론 캔서 쭉 이런 거 나오니까 한번 체크는 해봐요. 내가 저기 어디에 뭐 해당되는지 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루테올린, 설포라판, 콜세틴, 뭐 니클로사마이드 이런 것들은 사실 영양 성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요거 설포라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한번 얼핏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브로콜리 그런 이제 십자화가 채소에 많이 있는 성분. 그냥 일단 넘어가요. 제가 어차피 저것도 한 번씩 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콜세틴 같은 게 뭐 양파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뭐 이런 거 이제, 루테올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플라보노이드 일종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도움된다. 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TLR4와 TLR9 이것도 다 이제 비정상 세포신호. 그러니까 이름이 있고, 여기도 보면 해당되는 암이 있죠. 브레스트 캔서, 뭐, 오바리안 캔서, 난소암, 이런 것들이 해당되네. 그죠? 이런 것들. 그럼 여기는 뭐가, 베르베린하고, 자, 그때 요게 LDN이라는 거, 요거, 로우 도즈 날트렉슨. 요거, 괜찮은 약이에요. 저거, 제가 따라하면 시간 잡아서 한번 할 거예요. 일단 저것도 좀 알아두시고, 여기 TLR9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건 한번 보니까, 온코제닉 바이러스로 이제 유발되는 그런 암들에 보니까 해당되는 거네요. 이런 신호는. 그래서 여기서도 LDN, 그냥 LDN으로 많이 저 얘기를 해요. LDN. 로우도스 날트렉슨.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저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요거 다 끝나면 한번 개별적인 그런 약물들 한번 형님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클로로킨 아세요? 클로로킨. 요즘 코로나 때 거론되는 그런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도 거론되는 거, 항말라리아제. 클로로킨. 네.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클로로킨. 항말라리아제. 그리고 이제 뭐 인테그린도 마찬가지 이런 게 쭉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디피리다몰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에스트로겐 리셉터. 에스트로겐 리셉터 잘 아시죠? 여성 호르몬에 유발되는 암들 다 여기 해당될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인돌3 카비놀이나 뭐 멜라토닌도 들어가. 그래서 제가 멜라토닌 자꾸 얘기하죠.
멜라토닌도 들어가고 메트포르민도 들어가고 얘는 인도스리 카비노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할 때 거기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십자가 채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EGFR.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무식하게 저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고 EGFR 정도. 여기는 보니까 베르베리 계속 나오네요. EGCG가 이제 제가 녹차라고 얘기했죠. 녹차에 있는 성분. 그다음에 커큐민도 그래서 저게 이제 되는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클로로킨 또 나왔네요. 계속 반복되죠.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 인터루킨 1에 6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주로 아까 말한 이제 염증성 이제 사이토카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하는 그 나오고 아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아스피린 그리고 스트롱고 타입이라고 얘기된 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에토돌락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아까 말한 요 엔세이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거 PPAL 감마 이것도 이제 이름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책에 나와서 거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른 거 그냥 한번 쭉 한번 이런 게 그냥 있구나 정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스타틴이 뭐죠? 콜레스테롤 약물, 무슨 스타틴 이렇게 해요. 이 콜레스테롤 약물 베르베리 계속 나오고 있고 이부프로펜 여기 나오네. 아까 말한 대표적인 엔세이드 중에 이부프로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병원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염제 처방하는 것 중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 이게 내용이 뭐냐면 자 주된 문제는 low gut flora 이 gut이라는 장을 말하고 플로라는 거기 사는 우리가 이제 그런 균들을 말해요. 우리 장내에 미생물 굉장히 많아요. 유산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유산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책이 있냐면 우리 몸에 하나도 그렇게 균들이 많으니까 야 우리 몸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몸의 주인이 과연 우리 사람이냐 아니면 그 균이냐 할 정도로 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비피더스 이런 거 있잖아요. 유산균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이 좀 낮게 있거나 그 다음에 충분하지 않게 오메가3 같은 피쉬 오일도 충분하지 않거나 비타민 A나 D 같은 것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이제 유발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장 건강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오메가3 이런 것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사실은 다 이제 영양치료에 제가 그래서 다 포함시킨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챕터 21에 이제 나온 내용들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뒤에서 자 요게 이제 한글로 되니까 좋죠.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럼 오늘은 이거 한 거거든요. 비정상 세포 신호. 비정상 세포 신호가 이제 와서 쭉쭉쭉쭉 되는 건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럼 비정상 세포 신호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런 것들. 음식이나 환경. 네? 계속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칼시노젠이라고 하는 거, 발암물질.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런 음식이나 이제 환경,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이제 안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해야 저는 비정상 세포 신호를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거론됐던 그런 이제 약물들.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단순화시킨 게 이건데, 아까 말한 이 음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혈당 문제. 그래서 계속, 저탄고지 하면서 좀 일단 식사에서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탄수화물 좀 줄여라. 응? 줄여봐라. 그 다음에 만성염증 일으키는 거, 염증 문제 계속 얘기 나왔고, 저산성 문제, 그 다음에 저체온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켜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기능이 저하되면 이게 바로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비정상 대사가 되는 암세포가 되는 게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죠. 계속 지금 연결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막 중간에 나왔던 약물들이 이런 걸 다 오프라벨 드러그라고 그때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 나온 게 다시 한번 아까 COC에서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가 뒤에 스타틴 돼 있죠? 이 스타틴 되는 게 좀 사실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꼭 저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토르바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또 드시면 안 돼. 또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아토르바 스타틴을 제가 처방을 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요거 그 메트포르민, 독시사이클린, 메벤더 딱 4개만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오프라벨 들어가는 네 가지 그 약이고, 제가 요거 보여드리는 거는 원래는 대사약물 치료를 잘 해보면 거의 20가지가 돼요. 네?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일단은 제가 이거 일단 보여드린 거는 그 여러분들 번역본 뒤에 책 뒤에 맨 끝에 봐봐요. 저기 있어요, 표가. 혹시 안 보신 분은.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COC 그거에다가, 좀 보완해서 좀 중요하게, 몇 가지 더 추가한 이제 그런 약물 목록.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포함돼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암 대사 치료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 그림은 이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단계가 비정상 암 대사라고 그랬죠. 메타볼리즘. 이제 그때 이제 요 그림이 중요해요. 이제 그때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쓰는 약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스타틴이 있으면 스타틴은 여기를 막아주고,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지금 막는 그런 루트들이 좀 있어요. 쭉 보다 보면. 여기도 스타틴을 막아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대사약물 이제 그 관련해서 이 약물이 그 역할들,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때 지금까지 했던 거, 영양제 지금까지 다 정리했던 거 다시 제가 반복은 안 할 거고. God cure, we care. 네, 아주 저희 병원에서 지금 쓰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하고 그런 아까 말했지만 마지막은 어떤 한 가지만 갖고 하겠다는 생각은 다 지금부터 버리시고, 지금 또 뭐 저 대사약물 작년에니까 문제가 그 구충제 나오니까 저거 하면 되겠다.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칵테일로 가야 돼. 칵테일로.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말했지만 음식, 운동, 그런 영양치료 같이 쭉 가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치료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 환자분들. 대학병원 그 교수가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교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뛰는 우리가 축구 경기나 이런 경기 선수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혼자 벅차다 그러면 가족분 중에 누구한테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면 몇 분이 저한테 준 분이 있어요. 저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도 자꾸 공부하게 돼. 요즘 나오는 것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걸 이제 누구한테 맡긴다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책도 사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